청양 수돗물에서 올해 1월과 2월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관정을 폐쇄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이틀째인 4일, 충남에선 70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파업 첫날보다 52곳이 줄었습니다. 이달부터 충남도 내 75세 이상 노인들은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서산시가 복합 버스터미널 부지 마련을 포함한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설계 용역을 재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올해 초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청양 지역 먹는 수돗물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신장에 손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고도 해당 지자체는 2달 동안 쉬쉬했습니다. 취재 김단배 기자입니다. 청양군 정산면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 1월부터 석 달 넘게 우라늄이 섞인 수돗물이 공급됐습니다. 주민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충격이라는 반응을 쏟아냅니다. 그럼 다 먹었지. 국 끓여 먹고 뭐 또 장 잊어 먹고 다 있지 뭐. 국물을 다 먹지. 언제 몰라. 우리 딸이 해서 하네 오늘. 몰랐죠. 모르고 다 먹었죠. 알아도 찬물로 그냥 먹었어. 정산 정수장 수질 검사 결과 1월부터 3월까지 기준치 3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우라늄이 검출됐습니다. 최대 3배 이상 웃도는 수치입니다. 정수장을 통해 청양군 정산면과 목면 1,100여 가구에 기준치 이상의 수돗물이 공급된 겁니다. 청양군은 2월 초 기준치 이상의 우라늄 검출 사실을 알고도 2달 동안 우라늄 수돗물을 공급해왔는데 공급 중단이나 대체 식수와 같은 조치도 없었을 뿐더러 주민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도법 27조 1항에는 위반 내용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4월 초가 돼서야 뒤늦게 군청 홈페이지 주민 공고를 통해 알린 게 전부입니다.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한 것 같으네요. 하여튼 그 정보 시스템하고 홈페이지만 올린다고 담당자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주민들 개개인이 홍보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충남도는 청양군이 수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주민들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들 먼저 챙겨보고 추후에 한번 검토해보는 쪽으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정산면과 목면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생수를 공급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뒤늦은 조치에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이틀째인 4일, 충남 지역 급식 중단 학교와 파업 참가자 수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충남도교육청은 4일 기준 도내 742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213개 학교에 60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업 첫날보다 57개 학교 327명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하지만 학교급식 관련 인원 315명이 여전히 파업에 참여하면서 70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15개 학교가 도시락으로 34개 학교가 빵과 우유 등으로 각각 대체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408개 학교가 일부 축소 운영을 포함해 정상 운영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직원 등 자체 인력을 투입해 돌봄교실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임금 인상과 기본급 6.25% 인상, 각종 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초중등 교육법의 교육 공무직 명시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파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네, 학생들 사이에선 파업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생 권리연합회는 파업 지지 문구를 들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진 속 학생들은 불편해도 괜찮다, 파업 이유에 관심을 갖자 등이 적힌 종이를 들고 파업에 나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응원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과 참교육 학부모회 등도 파업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번 총파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학생을 볼모로 한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파업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 학교 측이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지난달 28일 매년 총파업으로 학생과 학부모 피해가 가중되고 학사 일정 파행 등 학교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학교를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해달라는 건의서를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이달부터 충남의 75세 이상 노인들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 버스비 무료 사업은 이번이 전국에서 세 번째인데요. 18만 5천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버스에 오른 어르신이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갖다 댑니다. 횟수 제한 없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충남형 교통카드. 충남에 사는 만 75세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나 이달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노인 18만 5천여 명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철이 다니는 서울과 대도시 어르신들은 전철이 무료인데 우리 충남의 어르신들은 전철이 안 다니기 때문에 서울 등 대도시 어르신들과 그 형평성에 맞지 않는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시정하자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버스비를 무료로 하면서 마음 놓고 다니시면 몸도 건강해지시고 마음도 건강해지시고. 그동안 한 번 탈 때마다 버스비 1,300원에서 1,400원 정도를 내야 했던 어르신들. 이제 부담 없이 지역 곳곳을 다닐 수 있게 되면서 적극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무료 이렇게 버스를 이렇게 타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행복을 이렇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18만 6천 명이 우리 어르신들이 충청남도 곳곳을 마음대로 다니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야말로 행복을 주셨습니다. 버스 요금은 충남도와 해당 시군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도는 버스업체에 지급할 금액을 올해 46억 원, 내년에는 100억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 낭비 논란도 있었지만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회에서의 논쟁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 포퓰리즘이다, 너무 과한 복지 아니냐는 여론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충남도의 안전건설 해양 소방은의 의원님들 공이 전부 다 이 나라 이 국가를 세우신 어르신들한테는 이 복지를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노인 버스비 무료 사업 시행은 충북 영동과 제주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충남도는 내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와 가족, 장애인들도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산과 태안에서 낚시객이 바다에서 표류하고 차량이 물에 빠지는 등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4일 새벽 1시 21분쯤 서산 가로림만 웅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낚시를 즐기던 40대 A씨 등 2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해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태안해경은 이들을 잠수교 주변 안전한 곳으로 유도해 구조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4시쯤에는 태안 구매항 선착장 인근에서 자동차가 바다에 빠지고 있는 장면을 군청 CCTV 관제센터 직원이 보고 신고해 해경이 차량 견인에 나섰습니다. 차 주인은 차가 침수되는지 모르고 인근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11시 30분쯤에는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인근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던 64살 A씨가 방향을 잃고 1시간째 헤매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서산시가 복합터미널 부지 마련을 포함한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시는 최근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복합터미널 부지 마련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설계 용역을 재개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기초조사와 주민 공람,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등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서산시는 각종 이해관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만 위원회 심의와 주민 동의 등의 여건이 갖춰지면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재판대에 섰습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 교육청 소속 장학사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1,000만 원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밤 10시 28분께 태안군 근흥면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21%의 만취 상태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검찰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장학사에 이어 또 다른 충남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남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B씨에게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8시 22분께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른쪽 도로에서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음은 태안신문 기사입니다. 주차장을 무단 점유한 채 노점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불법 노점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꽃지 해양공원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가 다음 달 10일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달 20일쯤 관리 수탁자와 본계약이 체결되면 그동안 골치를 앓던 불법 노점상들의 노점 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는 전자입찰 공고를 통해 꽃지 해양공원 주차장 관리 수탁자로 꽃지 관광 컨설팅 주식회사를 선정하고 수탁자에게 계약 체결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3월 정광섭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주차요금은 30분마다 500원씩 가산되며 하루 주차요금은 5,000원입니다. 월 정기주차요금은 5만 원입니다. 단 안면읍과 고남면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의 소유 차량과 태안군 관광지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경우 또 긴급자동차 등은 전액 감면됩니다. 이번 조례안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면 주차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던 불법 노점상들의 노점 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충남 지역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일 기준 모두 6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하루 평균 적발 건수와 비교하면 20% 감소한 수준입니다. 시간대별로는 저녁 8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은 24건이, 출근 시간대인 오전 5시부터 8시 사이에도 7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에 비하면 음주운전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보다 강화할 방침입니다. 태안 지역 해수욕장 27곳이 이번 주말 동시에 개장합니다. 태안군은 지난달 조기 개장을 한 만리포 해수욕장을 제외한 꽃지와 몽산포 등 27개 해수욕장이 오는 6일 개장해 다음 달 18일까지 44일간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군은 식품위생업소와 숙박업소에 대해 과다요금과 청결 상태 불량 등 불법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안전관리요원 140명을 투입해 4년 연속 해수욕장 무사고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옛 청사 부지의 행복주택 건립에 나섰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예산군은 행복주택 부지 무상임대 등 행정적 사항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공과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옛 군청사에 건립되는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면적 5,119제곱미터의 부지에 150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정도로 저렴합니다. 입주자 선정은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져 2021년 준공과 함께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태안군이 국립공원 구역 조정과 관련해 자체 연구 영역을 진행해 환경부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군은 지역 발전을 제한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안을 환경부에 제시하기 위해 국립공원 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덕산 온천 관광진의 무료 조격장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군은 기존 낡은 의자 대신 삼나무 의자로 교체하고 햇빛 차단 시설과 입간판, 화장실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개장한 조격장은 주민과 관광객 등 하루 평균 150여 명이 방문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유례없는 풍작으로 농산물들이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산 양파가 대만으로 수출됩니다. 서산시는 4일 초도 물량 24톤에 대해 선별 작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물량은 100여 농가와 계약 재배한 양파 800톤으로 다음 달 중순 대만 소비자 식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최근 연꽃단지 조성 사업이 마무리된 당진 합덕제에서 연호 문화축제가 6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합덕제 연호문화축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축제는 합덕제와 수리민속박물관, 농촌테마파크, 합덕성당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축제 기간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연꽃 전시회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태안군 귀농귀촌 정착협의회가 주거환경 개선 봉사에 나섰습니다. 회원 20여 명은 지난 3일 태안읍 인평리에 사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도배와 장판, 전기 등 주택 수리와 환경 정화를 실시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봉사를 통해 귀농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주민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어 덥겠는데요. 농작물 그리고 축산 농가에선 폭염 피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16도, 당진과 서산, 태안, 홍성, 예산이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서산, 태안, 청양이 31도, 홍성과 예산이 32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빨래와 외출하기 큰 불편 없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운동하실 분들은 실내에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수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맑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